안녕하세요. 디자인 실무 프로젝트 팀스파크 결과 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정의를 시작으로 자체 평가를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에 대한 소개입니다. 스파크는 열정이 넘치는 팀장 배소영과 열정이 넘치는 팀원 박유림, 두 사람이 뭉쳐 더욱더 큰 빛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진 팀명으로 이번 실무에 있어서 온 열정을 다해 임할 것을 저희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정의입니다. 저희는 먼저 도전 과제로 실무에 있어 필요로 한 역량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바로 문제 해결, 자기 개발, 대인관계, 정보,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5가지의 역량 개발을 통해 사후 스터디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팀 스파크의 최종 목표는 실무에서 배우는 피드백을 가지고 이를 반영하여 2021 트렌드에 맞는 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뉴 주거 공간 디자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업체에 대한 분석입니다. 저희가 간 실습회사는 2019년 9월 16일에 설립한 설계회사인 디자인연구소 마음입니다. 이 회사의 로고는 모두와 함께 공간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느낌의 회사가 되고 싶다는 의미로 연구소란 단어를 택하게 됐고, 디자인을 통해 고객이 마음까지 감동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고자 했던 대표님이 평소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펙트 윗 마음이라는 비전을 갖고 똑같은 원석이라도 세공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듯 디자인 연구소 마음은 완벽한 결과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추구하는 디자인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인데요. 공간 디자인의 베이스는 인위적이지 않은 무채색으로 하고 포인트는 자연스러운 우드와 식물로 정리해 자기적이지 않고 또 마지막에 공간에 맞는 매개체가 들어섰을 때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또한 디자인 연구소 마음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좁은 영역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시공을 주 업무로 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지닌 총체적 디자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무했던 회사의 내부 이미지입니다. 마음이 추구했던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 이미지 외부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업 탐방 인터뷰입니다. 저희는 주로 평소에 궁금했던 설계회사의 업무 측면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마음이 지향한 스타일에 대해 알게 됐고, 더불어 최종 설계 도면을 시행으로 옮겼을 때 착오가 생기는지 여부와 스케일에 대한 감을 늘리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추가로 인테리어 업계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열정인 것을,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얻는 곳, 마음이 프로젝트마다 중점을 두는 부분을 알게 되며 실무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현장 실습 내용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명은 777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777 디자인 하우스 프로젝트는 가로, 세로, 면적, 그리고 높이가 전부 7m로 이루어진 부부와 자녀 1명이 사는 단독주택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협소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미지 서치와 조닌 계획을 통해 설계 도면 작성과 재료를 선택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 제안서를 작성해보는 계획 설계와 기본 설계가 혼합된 단계입니다. 먼저 현장 실습 1주차입니다. 저희는 오전에 개인 작업으로 조닌 계획을 한 후 도면 설계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대표님께 피드백을 받은 뒤 각자 평면도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또 팀 공동 작업으로는 20가지 실습 질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1주차 배소연 조닌 계획입니다. 1층은 주로 공용공간 위주의 공간으로 평면을 계획했고 거실, 주방, 식당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와 반대로 2층은 개인 공간 위주의 공간으로 조닝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한 조닝을 바탕으로 777 도면 설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1주차 1층 평면 피드백입니다. 모든 벽면의 선을 일자로 맞추는 것의 중요성, 거실과 주방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 또 각진 평면은 안 좋은 평면임을 알게 됐고, 이외에 협소한 공간에서 남는 공간을 쓰는 아이디어와 계단 아래 공간 활용법, 실무에서의 단표기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층 평면 피드백입니다. 일반적인 디귿자 계단을 활용하는 이유, 여백을 두지 않고 가구 요소들로 끊어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주택인 만큼 전형적인 주거공간 디자인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주차 박유림 조닝 계획입니다. 1층은 공용공간 위주로 동선의 흐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공간을 분리시켰고 2층 같은 경우 개인 공간 위주로 모든 방이 실내 조경을 거쳐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서치와 조닝을 계획하고 동시에 캐드를 이용해 설계 작업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팀원 박유림 같은 경우 배정받은 컴퓨터의 심한 오류로 1주차에는 원활한 진행을 하기에 어려웠습니다. 1주차 평면 피드백입니다. 공간이 협소할 때 계단을 활용하는 법, 실무에서의 단표기법, 그리고 현관문을 유일하게 바깥으로 열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더불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공간의 방향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팀원 모두에게 똑같이 강조했던 내용은 바로 평면에서의 모든 라인을 맞추는 것과 각이 지지 않은 평면입니다. 다음은 팀 공동작업인 실습 질문 리스트입니다. 저희는 회사의 자재실을 포함한 여러 실들을 돌아다니며 최소 회사 안에 있는 마감재들은 다 알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대리님께 여쭤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퇴근 전 개인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 실습 일지와 업무 다이어리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2주차 내용입니다. 저희는 오전에 개인 작업으로 지난주 피드백 받은 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똑같이 오후에는 대표님께 과제 확인 및 피드백을 그리고 1주차와 마찬가지로 팀 공동 작업인 20가지 실습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2주차 배소연 지난주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한 설계 도면 결과물입니다.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평면에서 강조해주신 부분 그리고 수정사항들을 모두 고쳤으며 이외로 떠오르는 추가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먼저 2주차 1층 평면 피드백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구 요소 옆에 여백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었고 폴딩도어 문이 열리는 공간을 확인해 볼 것, 하부장 옆 벽면은 내벽을 세워 막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2층 평면 피드백입니다. 책상 옆 단을 크게 해 수면 공간 이외로 책을 읽을 수 있다던가 다른 용도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과 화장실은 네모난 부분을 빼고 깔끔하게 원형 세면대로 가도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차 박유림,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한 설계도면 결과물입니다. 먼저 1층 평면 피드백입니다. 복도를 이용해 창구와 화장실 문을 계획할 것, 동선을 고려해 복도와 충분한 여유 너비를 마련할 것, 현관은 침대를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너비로 계획할 것, 그리고 다른 팀원과 마찬가지로 평면에서의 모든 라인을 맞추거나 여백을 두지 말 것이라는 피드백을 다시 한번 강조받았습니다. 다음은 2층 평면 피드백입니다. 대각선 구조는 전문가들도 어렵기에 직선적인 구조를 활용해 최상의 공간을 뽑아내야 한다는 강조와 협탁은 침대와 벽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각자 부여받은 과제를 워드로 정리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직접 집안의 여러 치수를 재보고 평소 열어볼 일이 없었던 화장실 점검구를 열어봄으로써 왜 화장실의 천정이 거실보다 낮은지, 거실 천정이 전부 2,400인 이유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가지 실습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2주차에는 자재실에 있는 다양한 마감재들이 사용되는 부분 그리고 쓰이는 용도에 대해 대리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기 전 팀원과 앞으로 사후 스터디 방향성에 대해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업무 다이어리를 작성하며 2주차도 실습을 별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마지막 주 3주차 내용입니다. 오전에는 지난주 피드백에 이어 도면을 완성하는 개인 작업 진행과 개인 진행 상황에 따라 단면도, 모델링, 제안서 초안 제작을, 오후에는 대표님께 최종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먼저 팀원 배수연은 지난주에 2차 평면도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했고 최종 평면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습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최종 평면도를 3D로 구현해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델링 작업을 완성시킨 이후에는 또 다른 생명감을 만들어내는 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공간, 청풍영월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 제안서 초안을 제작하였습니다. 또 작업의 빠른 진행으로 디자인 제안서에 사용되는 폰트와 행과 열, 여백 맞춤의 중요성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차 박유림은 지난주에 2차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 작업 진행과 함께 최종 평면도를 완성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무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평면도를 토대로 완성시킨 천장도와 구체적인 공간의 이해를 돕는 입단면도를 완성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최종 평면도를 3D로 구현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링 작업을 끝으로 집이란 가족을 의미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공간으로 가족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 제안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날도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 전 소장님께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도면 수정 및 개인 정비 시간을 가졌고 업무 다이어리를 작성하며 마지막 실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실무에서 얻은 배움들을 토대로 제작된 좁은 공간을 2배로 미라클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룸이라 불리는 오픈형 공간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왔던 주거 형태의 변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아닌 자연히 컬러와 재질, 그리고 다양한 구획을 대신하고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좁은 평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공간의 영역이 제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 처음 가구 배치부터 생활 영역 구분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의 타겟은 원룸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1인 가구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1인 가구를 이루는 사람들은 여럿이 사는 다인 가구보다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일상 속에서의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헬스케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사를 토대로 계획하게 된 공간의 컨셉은 트랜스폼입니다. 그리고 컨셉에 맞추어 형식을 넘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선으로 생각해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공간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8평으로 이루어진 최종 평면도입니다. 3주간 실무에서 배웠던 피드백을 기반으로 가구와 공간 간에 깔끔한 라인을 맞추었고 여백이 남지 않는 깔끔한 직선적 구조의 평면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협소한 면적 같은 경우 따로 공간을 만들어주기보단 공간을 넓게 쓰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피드백에 따라 내벽을 세우지 않고 거실을 넓게 잡았으며 가구 하나를 갖고 기능을 부여해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돼 수납 공간과 동시에 여러 다기능이 가미된 아이디어 가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아이디어 가구입니다. 첫 번째, 공간을 넓게 쓰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벽면에 붙여 쓸 수 있는 바닥의 슬라이딩과 면적을 줄이는 트랜스 구조를 통해 더욱 넓은 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를 분리하다. 중앙을 중심으로 업무 공간, 휴식 공간을 나눠 영역을 구분합니다. 세 번째, 수납을 더하다. 사이즈별로 칸을 나누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연출합니다. 네 번째, 업무와 취미생활을 동시에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업무 공간과 동시에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미디어 매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건강까지 책임지다. IoT 스마트 홈 터치 스크린을 통해 혁신적인 요소를 가미했으며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이미지 맵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제 면적보다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팽창되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화이트 컬러를 주로 사용하고 바닥과 벽, 천정까지
경계선 없이 연결하여 협소한 공간 속에 부유감을 연출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 자체평가입니다. 먼저 우수한 점으로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3주 동안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각각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었고, 반대로 부족했던 기본적인 지식이나 스케일감과 같이 실무를 통해 느꼈던 각자의 미흡한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를 발판 삼아 신뢰도 있는 디자이너가 될 것을 다짐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